지난 토요일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붕괴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로는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그냥 관세가 아니고 기존에 중국이 부과한 관세에 100%를 더하는 추가 관세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이게 어떠한 빌드업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런 무거운 요율로 관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이 갑자기 헷가닥해서 이렇게 100% 관세를 때린 게 아니라 중국이 먼저 휘토류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휘토류는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들이고 이 휘토류를 무기화시키려는 중국의 행동에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 셈이죠. 어떠한 빌드업 없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놀란 모습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줬어요. 이슈가 터지고 난 다음에 약 한 16% 정도 밀려준 모습이고요. 솔직히 16% 정도면 많이 밀렸긴 했지만 붕괴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붕괴라고 말씀을 드렸죠. 191억 달러치 청산이 발생했습니다. 191억 원 아니고 191억 달러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청산 규모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청산입니다. 특히 이 코스모스라는 코인은 아랫꼬리가 딱 봐도 엄청나게 길죠. 몇 프로를 하락했나 한번 볼까요? 음봉의 시가에서 음봉의 맨 저가까지 총 99.98%에 달하는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모스는 어느 정도 시총이 큰 종목인데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이상하죠. 그리고 코스모스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코인들 다 60, 70, 80, 90% 정도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포지션 다 청산 났고요. 그래서 191억 청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비트코인이 고작 16%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알트코인들이 60, 70, 80%나 하락을 했다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좀 조직적인 공격이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중론이 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얽힌 진실은요. 이번 하락은 조직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단순 미국의 관세 이슈만으로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할 수 없어요. 여기에 뭐가 연루가 됐냐면 그냥 거래소도 아니고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연루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급락의 타임라인을 보면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우선 10월 11일 관세 이슈가 터지기 전에 바이낸스가 10수억어치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세 이슈가 딱 터지죠. 관세 이슈가 터지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급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종류의 하락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이 마켓 메이커들이 아직까지는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틸만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가 다릅니다. 곧이어서 바이낸스의 오더북이 전부 텅텅 비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더북은 간단히 얘기해서 호가죠. 바이낸스의 호가가 텅텅 비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매수 매도벽이 전부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죠? 호가가 극단적으로 얇아졌기에 작은 매도세로도 큰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까지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었지만 급작스럽게 가격 방어를 중단하고 유동성을 줄여버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가가 얇아졌기 때문에 안 그래도 큰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거기서 매수세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인 무빙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알트코인들이 10%, 20%, 30% 흐르면서 모든 지지선들을 다 깨고 내려옵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바이낸스 거래소의 모든 매수, 매도 및 거래 버튼과 거래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청산만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USD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디패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코인을 담보로 선물 포지션을 오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디패깅이 이루어지면서 USD를 담보로 사용한 2배율 이상의 모든 선물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청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안 그래도 강했던 하락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모든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갈려나가고 따라서 알트코인들은 60%, 70%, 어떤 코인들은 80, 90%의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거래소가 연루돼 있었던 것 아닌가. 이거를 주도한 세력은 한 10억 달러 이상을 벌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바이낸스의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요 디패깅의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재가 터졌을 때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이런 대규모의 작전을 짜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태는 일단락 됐고요. 매수세는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도 눌리면서 비트코인을 샀고요. 비트마인도 다시 5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새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엄청나게 샀고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질사라 알트코인들도 다시 점점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위기는 또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들 시장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청산이 있었을 때는 99%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190억짜리 청산이 있었어요. 그럼 당연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저는요 이번 시장에서 살아남기만 했어도 정말 1인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솔직히 예측할 수 없었던 악재고 거기다가 거래소까지 이렇게 동조를 해서 시장을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았다면은 이거는 기회인 거죠. 이제는 기회를 잡을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예전에 헝다빔, 붓다빔 때도 시장이 붙어 있었지만 항상 느꼈던 거는요 살아남으면 됩니다. 살아남아서 시장에 붙어 있으면 결국 계좌는요 정고점을 달성을 하게 돼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번 관세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시장의 붕괴 이유는 그게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번 눌림에서 세력들 그 다음에 기관들이 다시 많이 사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 기회는 어디까지 갈까 그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30K 언저리까지 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30K를 넘어서 새로운 논리가 완성되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롱을 외치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부터 슬슬 숏 보기 시작할게요. 오늘 브리핑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